자, 이번에는 연일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노만석 대행을 만난 취재진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취재 이야기한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잖아요.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검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심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 이제 계속 입을 안 열다가 취재진이 뭔가 지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맥락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도 노만석 대행 집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게 하면서 발언을 들으려고 했고, 어제 저녁에 나온 발언이 바로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뭔가 계속 압력을 받아온 게 아니냐, 네. 굉장히 힘들었다, 이걸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기자들이 다시 한번 노만석 대행 집 앞을 찾아갔어요. 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노 대행이 오늘 집에서 내려와서 그럼 질문 3개만 받겠다고 해서 나온 3개만 받겠다 해서 이제 질문을 저쪽은 저기 보면은 안 된다고 하고 그 발언의 취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이 의미를 이제 기자가 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법무부에서는 지우려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는 계속 또 야당에서는 공격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라고 어제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기자가 물어볼 때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하고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말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오늘 야당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야당은 이렇게 봅니다. 저쪽은 현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 그리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만석 대행은요,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닷새 동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좀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을 시사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면은 처음에는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또 저쪽에서는 지우려 했고 우리는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쭉 이어온 건데 결국에 이러면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일종의 외압이 있었냐, 이게 지금 핵심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오늘은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요. 아까 그 3가지 질문 오늘 던졌잖아요. 그중에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이진수 차관이 뭔가 선택지를 3개 줬다. 항소 포기에 관련된 선택지 3개를 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압박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결정이 아니었다, 뭔가 계속 압박을 느껴서 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노 대행은 그러면 어제는 지우려는 쪽이 있었다, 많이 부대껴 왔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사의 표명에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의 책임 공방은 그래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사실요. 두 사람 사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법무차관은 구체적 사건의 주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만 들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결국 이러면 허준 변호사, 이진수 차관과 이 노만수 대행 정확히 서로 간에 이제 무슨 일이 오갔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게 될 텐데 일단 노 대행은 좀 말을 아끼고 있고, 그럼 이 차관은 추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노만석 차장이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맞지만 사전에 어떤 조율이고 의견의 협의 과정이었지 이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 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지를 줬다고 하는데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노 전 대행이 얘기하기로는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내용상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것 아니냐. 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정도의 어떤 선택지를 준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이 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어차피 안 받아들이면 장관이 어차피 나중에 지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항소 알아서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권한이 있는 노 전 대행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차라리 노 전 대행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임 공방이 뭐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아니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게다가 노만석 대행까지 한 시민단체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조계에서는 혹시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게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는 소린지 아니면 신중히 항소를 하지 말라는 소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일단 밝혀져야 이 어떤 직권남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될 텐데요. 예. 그거랑 별도로 설령 항소 포기를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법리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직권남용죄라는 건 의무 있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한다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일인지 아닌지 부분에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뭐 법무부 장차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항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걸 기본적인 권리,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고유한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 지휘권을 만약에 행사를 했다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한 거지만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고 외압을 가해서 항소 여부 결정, 이 총장의 권한 부분을 만약에 훼손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촘촘하게 따져볼 게 많네요. 사실관계뿐이 아니라 예. 법리 문제들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이렇게 법조계도 난리지만 정치권도 계속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요. 이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놓고도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뭐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남희 기자,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이 노 대행 책임론으로 좀 강경하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기류가 좀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오전 제가 또 법사위원들 여러분들 통화를 해봤는데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일단은 전현희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직접 비겁하다, 왜 책임을 떠넘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법사위원은 아유 그렇게 대가 약해서야 하면서 굉장히 책임 미루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검찰청이 내년 8월에 사라지잖아요. 음. 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검찰총장 안 뽑고 그냥 이 대행 체제로 가려던 여건의 기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대검 차장 임명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아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야인인데 왜 이제 좀 그만 물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만석 대행은요, 아직 대통령실 그 사퇴하는 거 제가 하는 것도 내일 이뤄지고요. 아직 퇴임식도 안 했습니다. 아직 대행직에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사의 표명만 했을 뿐. 그런데 야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노만석 대행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그 모든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을 전부 항명하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과 이제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다시 좀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 대행의 사의 표명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남희 기자, 앞으로 야당 쪽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좀 사퇴 요구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지고 있죠. 벌써 뭐 바로 이제 노대행이 물러났고 이건 꼬리 자르기다. 그 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뭐 민주당은 선긋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또 전국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 법조인을 또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법조계에서 이거 어떻게 봐요?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듣는 말에 따르면 사실은 뭐 대행께서 아무래도 검사 후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쪽으로 약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면에 여기 외압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정말 외압이 있다면 총장 대행이 어떻게 이렇게 줏대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윤석열 건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 있겠지만 법조계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일단 지금 아까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과 관련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예. 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 그게 의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항소를 포기할 의무가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의 확정인데, 지금 노 전 대행이 선택한 것 자체도 검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검찰을 위한 것인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의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어떤 기본적인 공익적인 책무와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검찰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조율이었는지 아니면은 상명하복 관계와 이 재판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현직 대통령의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 재판의 특징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사실상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법조계에 계신 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